자, 그 다음으로 강사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듣는 건 중요하지 않다. 강의를 듣는 시간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강사 선택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만. 근데요, 강사 선택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강사를 선택한다는 건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망치로 못을 박습니다. 무척 좋은 망치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좋은 망치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휘두르지 않아도 못이 박히나요? 그건 아니죠. 좋은 망치를 들고 있어도 결국 못을 박는 건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가 망치질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있는 시간은 뭐냐면 망치를 들고 있는 시간이고요. 실제로 혼자서 못질을 해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강의를 듣고 있는 시간 줄이고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 늘리라고 하는 거지. 자, 강사는 왜 중요하냐면요, 똑같은 그런 망치질을 할 때 저 망치를 들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돌로 못을 박을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머리로, 이마로도 박을 수 있죠. 셋 다 가능해요. 셋 다. 물론 뭐 이마가 깨지겠지만 머리든 돌이든 망치든 다 박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머리냐 망치냐 돌이냐는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어떤 강사를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망치로 못을 박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하면 이마로도 못을 박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그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이 강사를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이 뭔가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 방법론, 경영학에서는 그런 방법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축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물건을 선택을 할 때 두 가지 축을 잡아보는 거예요. 뭐 옷을 산다? 그러면 가격하고 디자인, 이 두 가지 축을 놓고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 일정 수준 이상의 디자인이 나오면서 가격이 내가 원하는 수준 이하인,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좀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강사를 선택한다고 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축은 뭘까요? 강사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뭐 이런 걸 축으로 삼을 수도 있죠. 나는 외모가 중요하다. 아니, 뭐 웃긴 얘기 같지만 실제로 공단기 홈페이지에 강사들 사진 올라온 거 봐보세요. 되게 비싼 스튜디오 가가지고 인류 사진사들한테 프로필 사진을 찍어 오거든요. 제가 제 사진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비싼 프로필 사진을 찍냐고요. 여러분이 안 그런 것 같지만 의사결정을 할 때 강사 외모를 신경을 써요. 그 외모를 축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미. 나는 강의 재밌게 하는 게 좋아. 이걸 축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축을 뭘로 잡을 땐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외모랑 재미,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외모가 선남선녀고 재밌게 말을 잘하시는 분, 강의는 재밌어야 되지, 이걸 기준으로 강사를 선택하겠다. 돼요. 아니면 뭘로 잡을 수 있냐면 수강생. 나는 수강생 숫자가 많은 인기 강사 강의를 듣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으로 나는 좋은 교재가 내가 보기에 편하고 잘 읽혔으면 좋겠다. 이 축을 가지고 수강생이 많고 교재가 내 마음에 드는 강사를 고를 수도 있죠. 이게 뭐 수강생도 많고 교재도 마음에 들고 최상의 강사가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A 강사는 수강생은 많은데 교재는 내가 보기엔 좀 떨어지고, B는 교재는 참 괜찮은데 수강생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축을 놓고 선택을 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고요. 또 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은 그 강의료, 비용을 가지고 축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잡고 있는 기준이 뭘까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강사를 뭘로 선택하냐면요, 축을 두 가지도 잘 안 잡고 한 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 수강생. 수강생을 기준으로 소위 말해 일타 강사를 선택한다고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라는 기준은 뭐죠? 수강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일타 강사잖아요. 자, 근데 저 수강생이라는 기준으로 강사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사실 학원에서는 여러분이 수강생을 기준으로 선택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영화 예매할 때 CGV나 이런 데 가서 영화 예매 사이트에 가가지고 예매하려고 영화 고르려고 보면 영화를 무슨 순서로 보여주던가요?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보여주던가요? 아니면 예매율이 높은 순서대로 보여준가요? 박스오피스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는 예매율이 높은 영화 순서대로 보여주거든요. 실제로 예매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평점은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영화관에서는 평점 순서가 아니라 예매율 순서대로 보여줄까요? 왜? 영화관은 어떨 때 돈을 버나요? 영화 평점이 높아야 돈을 버나요? 평점이 높은 영화는 관객들이 돈을 더 주고 낮은 영화는 돈을 덜 주고 그러나요? 아니죠. 평점과 영화관의 소득은 하나도 상관이 없죠. 어떨 때 돈을 버나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예매율이 높으면 자기들이 더 많은 돈을 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돈 많이 벌게 그 순서에 따라서
평점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야 돈만 보면 되지 해서 많은 사람이 선택한 영화를 먼저 보여준다고요. 이게 요새 핫하니까 너도 이거 봐라 이거예요. 공단기 홈페이지 가가지고 과목별로 강사들 나열된 순서를 봐보세요. 무슨 순서로 나열되는지 아시나요? 수강생이 많은 숫자예요. 수강생 많은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는데 왜 수강생 순서대로 나열을 시킬까요? 그래야 자기들이 많은 돈을 버니까. 어쨌거나 인기 있는 강사를 우리가 데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강사를 우리가 다 데리고 있다. 이걸로 어필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니까. 그래서 수강생 숫자로 나열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기준이 수강생 숫자가 돼야 되냐? 사실 저걸 수강생 숫자, 많이 듣는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뭘 걱정하는 거냐면 내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강사들에 대해서, 강의에 대해서 내가 잘 알면 모르겠는데 사실 아직 들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쁜 선택을 하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이 들을 때는 뭐 강의가 엉망이거나 뭐가 문제가 있다면 저렇게 많은 수강생이 가서 들을 리는 없겠지. 최소한 기본은 하겠지. 가장 많이 듣는 강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선택했을 때 남들에 비해서 손해볼 일은 없겠지. 이 안전한 선택을 한다고요. 자, 근데 이 안전한 선택에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요. 자, 수험생들의 점수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정규 분포를 그리게 되는데 안전한 선택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여기를 선택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유효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운전면허 시험이다. 운전면허 시험일 때는 가장 많이 듣는 강의,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왜? 합격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60%, 70%가 합격하는 시험이다. 그럼 중간만 하면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중간으로 들어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죠. 자,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어떨까요? 경쟁률이 세무직은 20대 1이고 전체로 봤을 때는 평균 40대 1이라고요. 그러니까 2.5%만 합격을 해요. 여기가 합격하는 인원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서 중간을 하면 다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절반 이상이 살아남는다. 그러면 그 중간만 가도 되는데 상위 5%, 2%만 살아남는데 왜 중간으로 갈까요? 저 안전한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조심하실게요. 가장 많은 수험생이 듣잖아요? 그럼 합격생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그 사람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수험생을 가장 많이 떨어뜨린 강사는 또 누굴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타 강사라고요. 여러분이 합격생만 보면 이 합격생 중에 A라는 강사 강의를 제일 많이 들었더라. 그러니까 나도 A를 들어야지 라고 하는데요. 불합격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구 강의 듣고 떨어졌냐고. 결과 뻔하잖아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강생이 가장 많은 일타 강사는요. 가장 많은 사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강사의 수강생들의 점수 분포가 전체 수험생의 정규 분포랑 일치할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떨어질 거라고요. 제가 이번에 되게 고무적으로 웃긴 건 뭐냐면요. 제 수강생들의 분포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진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 강사들한테 허점이 많고 문제점이 많다는 게 드러난 거고요. 사실 저한테 저렇게 수업을 들으러 오신 분들 자체가 사실 모집단이 모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사실 합격률이 막 60%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모집단이 되게 적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그 모집단이 편중될 수 있거든요. 되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만 저한테 들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실 건요. 저는 이렇게 합격률이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심. 아니, 왜 그랬냐면 사실 아까 그 6명이 저한테 강의를 들을 때 제가 기본소도 없던 상태였고 수강생들의 상당수가 다른 강사한테 기초 강의를 듣고 기출을 저한테 넘어온 경우예요. 자, 근데 그 친구들이 되게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는 친구였다면 왜 다른 강사한테 강의를 듣고 계속 그분의 커리큘럼을 따라가지 않았겠냐고요. 사실 들어봤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답답했던 거죠. 남들은 알아먹는 것 같은데 자기는 모르겠어. 뭔가 답답해. 와, 나랑 안 맞는 건가?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건가? 이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실제로 합격수기, 이번에 합격한 그 4명 중에 한 분이 합격수기가 어떻게 올라왔냐면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회계가 너무 힘들어서 과목을 바꿀까 고민을 했었대요. 고민을 할 때 제 수업을 듣고 시간 투자 덜하고 결국 안정적인 점수를 받게 됐다고.
처음에는 다른 분한테 강의를 듣고 회계를 포기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한테 와서 듣고는 이번에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모집단이 공부를 잘하는 집단이었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합격할 확률은 높은 친구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이건 제가 합격률이 높게 나온 게 순전히 제 능력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특성이 있어요. 제가 이거 작년, 재작년에 강의하면서 OT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내용인데요. 그 오리지널스라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어떤 실험 내용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어떤 교수가 조사를 해봤대요. 사람들의 이직률이 왜 높을까? 회사를 옮기게 되는데 어떤 변수가 영향을 줄까? 뭐 윗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냐? 아니면 얘들이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냐? 자, 그래서 가정을 세웠던 게 뭐냐면요. 과거에 이직이 잦았던 직원들이 더 빨리 그만둘 거다. 그러니까 이 직장이 처음 직장이어서 10년 동안 꾸준히 다닌 친구랑 10년 동안 직장을 이미 3번을 옮긴 친구랑 누가 더 이 직장에 오래 다닐 거다? 꾸준히 다녀왔던 친구가 계속 다니고 3번이나 옮겼던 친구는 이 회사도 그만두지 않겠냐,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조사를 해봤대요. 그렇게 이직을 이미 자주 했던 직원들하고 이직을 안 했던 직원들을 구분해가지고 이직률을 비교해봤더니 차이가 없더래요. 여태까지 많이 옮겼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빨리 옮길 줄 알았더니 그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직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지 하면서 이런저런 요소들을 가지고 직장을 빨리 옮긴 집단하고 오랫동안 다닌 집단들을 구분해가지고 어디서 차이가 나냐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봤는데 생뚱맞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디서 차이가 났냐면요. 그 사람들이 쓰는 인터넷 브라우저가 뭔지. 우리 익스플로러나 사파리 있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파리, 맥에 깔려있는.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나 사파리를 쓰는 사람하고 아니면 크롬이나 파이어폭스가 있거든요. 이런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구글에서 만든 크롬 같은 걸 쓰는 사람하고 비교해봤더니요. 여기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쓰는 사람은 회사를 오래 다니더래요. 익스플로러를 쓰는 사람들은 회사를 금방 그만두고. 아니, 인터넷 브라우저가 어떻게 이직률에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이게 뭐지 해가지고 얘들이 당황해가지고 조사를 좀 더 해봤더니 당황스러웠던 게요. 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쓰는 사람들이 이직률만 낮은 게 아니라 실제 생산성이나 그 사람들이 고객한테 고객 만족도 높더래요. 쉽게 말해서 일을 훨씬 잘하더래요. 아니, 왜 크롬을 쓰는 사람들이 익스플로러를 쓰는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할까요? 그 브라우저가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저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요. 익스플로러랑 사파리의 공통점이 뭘까요? 익스플로러는 윈도우 프로그램에 깔려있고 사파리는 애플의 맥북을 사면 깔려있는데 익스플로러랑 사파리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깔려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사면 내가 윈도우를 깔면 익스플로러가 깔려있고 맥을 사면 사파리가 깔려있어요. 하지만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는 안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깔려면 자기가 직접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스플로러가 깔려있으면 그냥 그걸 쓴대요. 그냥 주어진 거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쓰는 거예요. 맥북 사면 사파리 깔려있으니까 그냥 깔려있는 거 쓰는 거예요. 근데 이미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선택한다는 건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자기 관여를 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 나는 익스플로러가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근데 크롬하고 비교해봤더니 크롬이 이런 부분이 더 나은 것 같아. 나 저거 써야겠다. 이런 식의 비교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대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의 합격률이 높게 나올까요? 이 바닥에서 일타라고 알려진 강사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타 강사를 선택을 해요.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쓰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뭐냐면 그걸 들어본 다음에 그렇게 일타라고 주어져 있는 강사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강사를 비교해서 찾고 아, 나는 이 사람 강의가 좋은 것 같아. 서경인이라고? 강의는 처음 하는데 OT 영상 들어보고 샘플 영상 봤더니 오, 괜찮네? 나 이 사람 거 들을래. 이런 식으로 비교 과정을 거쳐 적극적 의사결정을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비단 공무원 합격률만 높은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요. 실제 사회 나가서 일도 훨씬 잘할 겁니다. 크롬을 선택하는 친구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어진 거에 만족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미안하지만 바보 되는 습관이에요. 그냥 나는 세상이 이렇게 살라고 해서 대부분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지? 주어진 대로 살았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저한테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국어, 영어, 한국사 모르잖아요. 뭐 학교 다닐 때 공부했지만 다 잊어버렸지. 그래서 강사를 저한테 선택하라고 그러면요. 저는 아까 그 선택의 축 두 가지를 뭘로 잡을 거냐면요. 이렇게 잡을 거예요. 하나는 합격률. 아니, 수험 강사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합격률 아닐까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본질을 잊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합격률이 높은 강사를 찾아가는 게 맞지. 하지만 합격률을 아무도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 자료가 없어서일까요? 공단기에 합격률 자료가 없을까요? 공단기가 합격자 수 몇 명이라고 발표하잖아요. 옛날에 합격자 수로 공단기 수강생 1등 막 이런 식으로 광고도 때리고. 수강생 숫자 모를까요? 그게 자기들 매출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발표한 합격자 수 나누기 수강생 하면 합격률 나와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광고를 하지 않을까요? 차이가 없거든. 5%밖에 안 나오거든. 일타 강사라고 해서 합격률이 높지 않거든. 통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광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난 합격률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싶은데 합격률 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럼 뭘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저는 평점 볼 거예요. 저는 영화를 선택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보다 평점 좋은 영화. 실제로 저는 예매 사이트 접속하면요. 일단은 그 예매율 순서대로 요새 많이 본 흥행 순위가 나오잖아요. 그 눈으로 쭉 본 다음에 평점 순으로 다시 나열해요. 그래서 평점 높은 영화 중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영화를 저는 본다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강사를 선택할 수 있으면 합격률하고 평점 가지고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뭘 신경 쓰냐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합격률하고 평점이에요. 이번에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게 평점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평점은 비교하는 사이트에서 보면서 알고 있었는데 합격률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다른 강사들 합격률을 모르겠지만 저한테 오프라인에 들었던 66%의 합격률이라는 건 확인해보나마나 단연코 월등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기쁘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 목표가 저 수강생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강생을 늘리려면 뭘 해야 될까요? 사실 이번에 합격한 친구가 저한테 되게 아쉽다면서 얘기를 해요. 왜 근데 강사님은 종합반 안 들어가세요? 왜 7월달에 또 개강 안 하세요?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선생님 홍보, 선생님 강의가 진짜 괜찮다고 홍보를 많이 해놔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데 강의가 안 열린다고 그런다. 예, 올해 오프라인 강의 안 합니다. 제가 공단기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공단기 쪽에서는 종합반 강의를 해달라고 했지만 안 했어요. 왜? 수강생을 늘리려면 종합반 강의를 하는 게 맞아요. 종합반 강의를 가가지고 계속 기본 강의를 2달에 한 번씩 계속 돌리는 게 맞다고요. 그러면 어느 때 오더라도 오프라인 수강생들이 사경위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수강생을 늘리면 그게 맞아요. 자,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2달마다 한 번씩 매번 똑같은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저한테 수업을 들은 사람들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수강생은 늘릴 수 있겠지만 똑같은 강의를 매번 반복하고 있는 게 그걸 또 계속 찍어서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매달 계속 강의하잖아요?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매달 강의를 해야 되면 제 컨텐츠의 수준을 높일 시간이 없어요. 분명히 연구개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하다못해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하는데도 시간 소요가 꽤 된다고요. 자, 근데 일타 강사들은 매달 강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수강생들한테 답 못 해줘요. 답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조교들 시켜가지고 그냥 뻔한 답 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수업을 들은 친구들 66%는 붙었지만 33%는 떨어졌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도전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합격률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들었던 강의, 똑같은 강의 또 하고 있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무슨 새로운 강의를 만드는 것 말고 저한테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료들을 만들어서 카페에 공유를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성실하게 답을 하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합격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실행한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66% 합격률로. 그럼 이제 내 생각이 맞았구나. 야, 그러면 추가로 내가 원래 하려다가 못했던 것들 그것들까지 마저 해가지고 진짜 좀 획기적으로 이 판을 바꾸고 싶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강의 반복하는 건 저한테 의미 없습니다. 수강생을 늘리려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수강생 늘리는 데 집중 안 할 거고요. 계속해서 합격률하고 평점을 신경을 쓸 거예요. 저는 합격률은 이번에 확인했고 평점도 제가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만족을 해야 되고, 근데 수험생이 뭘로 만족하냐면요, 야 재밌게 잘 놀았다, 공부 잘했다, 이게 아니라 오 진짜 내 점수가 올라가고 회계학에 자신감이 생겼다, 이럴 때 평점을 높게 주거든요. 근데 강사들이랑 평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점수를 매기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뭐 별별 선생 이런 데 가가지고 제가 봤더니, 자 회계학 강사 중에 13명 중에 리뷰수로는 3등이지만 제가 관심 있는 이 평점으로 1등이 나오길래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되게 만족을 했다고요. 수강생 적어도 돼요. 그리고 저한테 수강생이 몰려오는 걸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사경인이 잘한대, 그냥 들으면 된대, 이렇게 오는 수험생보다 사경인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내가 들어봤더니 야 이게 나랑 맞겠다, 저런 스타일의 강의를 하면 내가 들었을 때 내 합격 확률이 올라가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자본주의사에서 돈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지만, 뭐 저한테 수업을 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돈은 다른 방법으로 제가 원하는 만큼 벌고 있다고요. 진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할 때는 언제냐면요, 이런 글들을 볼 때예요. 이게 제가 팟캐스트에 유료로 올린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글을 올려주신 거예요. 회계사님, 옛날에 회계사님이 회계관리 1급 강의할 때 그 강의 듣고 회계가 너무 재밌어져가지고 학교에서 수업도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회계사 1차 시험 이번에 합격했다. 그리고 지금 2차 유예 중이다. 뭐 정말 은인 같은 분이다. 사실 뭐 회계관리 1급이 어려운 시험이 아닌데 취미에서 하면서 그 공부했다가 회계가 재밌어져가지고 회계사까지 됐다. 나한테 누군가 영향을 받고 사람 인생이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게,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재밌지 않은가요? 보람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합격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요, 여태까지 자기 인생이 자갈밭 같았대요. 너무 힘들고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작년에 사실 공부를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근데 1년 더 해보자고 제가 붙잡아가지고 이번에 좋은 결과 얻고 나서 이제야 자기 인생에 그래도 포장된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같이 눈물 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영리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케팅이나 상업 수완에 속지 마시고요. 이건 뭐냐면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보고 의사결정하는 게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가져가야 될 여러분 습관입니다. 우리 현대사회라는 게 여러가지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유혹이 되게 많아요. 그 안에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건 꼭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을 이왕 공부하시면서 좀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수험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회계학을 선택하시는 분요, 절대 회계학은 고득점을 노려서는 안 된다. 고득점을 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적 손해를 보지 않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학을 어려운 주제로 넓혀가면서 점수를 95점, 100점 맞겠다고 공부 범위를 늘리셔서는 안 돼요. 그 시간에 국어, 영어, 한국사 하세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사 속이 아닌지 의심을 좀 해보세요. 세 번째로는 강사하고 교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합격률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강사의 합격률이 얼마나 될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걸 모르겠다면 그 사람들의 평점을, 다른 사람들의 수강 후기를 본다거나 아니면 책을 볼 때도 어떻게 한번 해보시냐면요,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서점에 한번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 강사를 선택한다, 아니면 한국사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 여러 강사들의 책들을 챕터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어떤 주제 하나를 선정한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만 강사들 그 챕터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강사들이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는지, 어떤 강사 책을 읽었을 때 내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지, 자기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정도 투자는 하셔야죠. 그래서 강사 선택에 있어서 대세를 따라갔다 같이 다 떨어지지 마시고 자기한테 최선의 선택이 뭔지 스스로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의 중에 맨날 하는 말씀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좋은 결과냐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모두 다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꼭 떨어져야 된다고요. 대신에 모든 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
주어진 대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이제 어른이잖아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습관, 이건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공무원에 합격하는 것 못지않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지금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영상을 보셨잖아요. 최소한 그건 건져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